반갑습니다. 토방이시우입니다. 초여름의 문턱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으로 넘어가나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과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로파리그 준결승, 세비야와 유벤투스의 2차전 맞대결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앞서 지난번 두 팀의 1차전 분석에서는 1순위로 2.5오버, 2순위로 유벤투스의 승리 쪽 접근을 추천드렸지만 아쉽게도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전 맞대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2차전 맞대결은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 두 팀의 지난 1차전 경기 짧게 프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4시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서 유벤투스가 극적골로 패배를 면하며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유벤투스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최전방에 블라우비치와 디마리아를 포진했습니다. 이에 맞선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고 엔네시리를 원톱으로 내세웠고 힐과 토레스 그리고 오캄포스가 뒤를 바쳤습니다. 유벤투스는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블라우비치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각을 좁히고 나온 보우누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막히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세비야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전반 25분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살짝 머리로 흘려줬고 이를 오캄포스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나기도 했으며 결국 전반 26분 우측에서 오캄포스가 올린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선취득점에 성공한 세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비야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전반 34분 오캄포스가 부상을 당했고 이에 몬티엘이 급하게 교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유벤투스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티치와 미레티가 빠지고 키에사와 사무엘을 투입했고 후반 16분 부상을 당한 보누치를 대신해 가티를 투입 그리고 블라우비치를 빼주면서 밀리크를 디마리아를 대신해서 포그바를 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직전 유벤투스가 천금 같은 동점골을 기록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6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포그바가 머리로 재차 중앙으로 보냈고 이를 가티가 헤더로 골망을 가르는 데 성공하며 결국 양팀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1차전 프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두 팀의 주말에 있었던 리그 경기와 부상자 현황 및 주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주말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벤투스전을 대비해서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그럼에도 공격을 주도하면서 다득점 경기까지 만들어내며 승점을 올렸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1차전과 달리 유벤투스를 상대로 중원에서는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세비야답게 3전 전승을 거두고 있기도 한 세비야입니다. 엔네시리를 활용한 과감한 공격 시도가 단연 돋보일 것이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와의 체급 차이를 감안한다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주말 크레모네세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부 조작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리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알레그리 감독인데요. 이마저도 포그바가 이적 이후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20여 분 만에 부상으로 경기를 빠져나가면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어진 유벤투스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포그바가 교체로 들어오기 전과 후에 빌드업 전개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여파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세비야 원정이라 결코 결승 진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느껴지는데요. 유벤투스는 세트피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공격이 풀리는 팀인데 1차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긴 했어도 90분 내내 세비야가 이를 잘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팀의 부상자 현황과 예상 라인업 그리고 주요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세비야는 현재 중원에서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르단의 부상이 가장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포그바가 크레모네세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당장 이번 경기에 출전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만약 출전을 하게 되더라도 100%의 컨디션은 아닐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반드시 가져가야 할 주요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홈팀 세비야가 유로파리그의 강자답게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홈 3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세비야는 최근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기록과 상이한 부분이라 보셔도 무방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는 최근 원정 5경기 중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경기 패색이 짙어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록이 아닐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현재 해외 배당 추이와 배팅 플랜을 짜면서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유명 배당업체 bet365에서는 홈팀 세비야의 승리에 2.40의 정배당을, 무승부의 3.20의 배당을, 원정팀 유벤투스의 승리에 3.10의 역배당을 부여했는데요. 전체 업체 간의 배당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홈팀 세비야의 승리에 정배당을 부여한 사실은 동일하며, 동시에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의 배당이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았을 때 역시나 이번 경기도 무승부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정배당을 부여받은 언더의 배당이 하락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는 추세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번 경기는 유로파리그 최강자 세비야가 홈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보겠습니다. 비록 상대팀과 체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날카로운 역습으로 득점까지 성공했고 주도권도 쉽게 내주지 않았던 세비야입니다. 한편 유벤투스는 그나마 교체로 투입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풀어줄 포그바가 부상이고 알레그리 감독의 디테일이 부족한 전술로는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래도 유벤투스의 버티기 작전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쪽 접근을 1순위로 예상하며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의 접근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